BMW를 타고 나타난 그 사람의 입출금 계좌에는 아마 47달러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직장 동료가 방금 산 그 명품 가방은 그녀가 모아둔 비상금 전부보다 더 비쌀 것입니다. 술집에서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자랑하는 그 남자는 실제 투자금보다 신용카드 빚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과시하는 인플루언서는 석 달치 월세가 밀려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미국인의 거의 절반이 매달 카드 빚을 이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급차 판매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수익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사람들이 실제로 가진 것과 기꺼이 소비하려는 것 사이의 괴리가 지금처럼 컸던 적은 없습니다. 가짜 부자들의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빚은 1조 2,8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평균 가구당 총부채는 10만 달러가 넘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는 여전히 고급차들이 가득합니다. 쇼핑몰은 명품 쇼핑백을 든 사람들로 붐비고 소셜미디어는 실제로 가지지도 않은 부를 과시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진짜 현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는 파산 상태이면서도 부자처럼 보이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내실은 전혀 다지지 않은 채 성공한 척하는 겉모습만 완벽하게 터득했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방 무너져 내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부는 속삭이지만 가짜 부는 소리를 지릅니다. 그 징후들을 알게 되면 당신의 주변 어디에서나 가짜 부자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가 가짜 부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 패턴은 단순히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넘어 당신이 진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철저히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부자인 척하고 있다는 10가지 징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입문용 명품의 덫입니다. 가장 비싼 브랜드에서 가장 싼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BMW의 기본 모델, 구찌의 로고 벨트, 루이비통의 입문용 가방 같은 것들 말입니다. 예산은 부족하면서 브랜드의 마크만 원하는 것이죠. 어느 주차장이든 한번 걸어보면 이 사실을 즉시 알아챌 수 있습니다. 수동 시트에 내비게이션도 없는 깡통 옵션에 메르세데스 벤츠 최소형 엔진에 아무런 옵션도 추가하지 않은 아우디가 그렇습니다. 이런 차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실제 주행 경험보다 자동차 본닛 위에 달린 엠블럼을 훨씬 더 원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풀옵션을 장착한 혼다 어코드는 기본 모델의 럭셔리 세단과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혼다가 더 나은 기능, 더 편안한 실내, 뛰어난 내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유지비도 훨씬 적게 듭니다. 하지만 거치대를 쫓는 사람은 혼다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세 방향의 별이나 4개의 링을 봐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차를 살 때의 가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입문용 고급차는 고급스러운 유지비를 요구합니다. 일반 휘발유 대신 고급 휘발유를 넣어야 하고 보험료도 더 비싸며 고장이 나면 부품값도 훨씬 비쌉니다. 벤츠 기본 모델을 유지하는 것은 토요타 풀옵션 차량을 유지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초기 비용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매달 지출해야 되는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현실은 가혹합니다. 부자인 척하는 사람은 부유해 보이기 위해 자기 소득의 20에서 30%를 쓸지도 모릅니다. 진짜 부자는 똑같은 항목에 자기 소득의 2에서 5%만 사용합니다. 그 차이는 수십 년 동안 복리로 쌓여 결국 투자하지 못하고 날려버린 수십만 달러의 격차를 만듭니다. 진짜 부자들은 대개 막대한 부를 축적한 후에야 화려한 물건들을 삽니다. 가짜 부자들은 지위의 상징을 먼저 사고 부가 그 뒤를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끊임없이 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주제를 항상 소득이나 투자, 소비 또는 자신이 진행 중인 거래 쪽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든 결국 재정 문제로 돌아가며 항상 자신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당신이 피자 토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도 이 사람은 어떻게든 틈을 찾아냅니다. 아, 맞아요. 제가 진짜로 돈을 벌기 전에는 저도 그걸 먹곤 했죠 라고 말입니다. 휴가 이야기를 꺼내면 갑자기 자신이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자랑하기 위한 여행 마일리지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친구의 성공 소식을 전해주면 두 문장도 지나지 않아 자기 자신의 성과로 대화의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에 진정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러는 이유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면의 공허함을 외부의 인정으로 채우려는 것이죠. 그들이 실제로 번 돈이 아니라 앞으로 벌게 될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특정 패턴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다음 달에 엄청나게 큰 계약이 성사될 거야. 이 투자만 성공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난 지금 대박이 난리를 추진 중이야. 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모습이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항상 미래 시제로만 말합니다. 돈은 은행 계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진짜 돈이 아닙니다. 거래는 무산되기도 하고 투자는 어긋나기도 하며 기회는 증발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짜 부자들은 현실이 그다지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예상 수익을 마치 이미 입금된 돈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징후는 매출과 순이익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실제 손에 쥐는 돈이 5만 달러인데도 자신의 사업이 50만 달러의 수익을 낸다고 자랑합니다. 5만 달러도 여전히 훌륭한 돈이지만 그들이 과시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 과장은 그들의 불안감을 드러냅니다. 진짜 부자들은 재정 문제에 대해 사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밀이 많아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보다 더 비싼 명품을 사는 것입니다. 저축액은 2,000달러 뿐인데 5,000달러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 신용카드 한도를 꽉 채워 쓴 사람의 손목에 채워진 명품 시계가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 소비는 성공에 대한 축하가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은 성공을 위한 분장일 뿐입니다. 오래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2번 살 여력이 없다면 실제로는 그것을 살 능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소비가 2~3달치의 수익과 맞먹는다면 그것은 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번영의 환상을 만들어내면서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게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방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성취도 아니고 현명한 재정적 결정도 아니며 그저 현재의 겉모습을 위해 미래의 안정을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의지일 뿐입니다. 그 가방은 낯선 사람들에게 3초 동안 깊은 인상을 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텅 빈 예금 계좌는 수년 동안 스트레스를 안겨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핸드백을 사려고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며 시계를 사려고 매달 할부금을 갚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건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빚은 계속 쌓여만 갑니다. 할부금을 다 갚을 때쯤이면 그 물건의 가치는 원래 가격의 절반으로 떨어져 있고 그들은 정가보다 30%나 더 많은 돈을 지불한 셈이 됩니다. 진짜 부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재정적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소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명품은 그들의 순자산 중 아주 작은 일부일 뿐 매달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징후는 끊임없이 남보다 우위에 서려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든 그들은 더 나은 것을 해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샀든 그들은 더 비싼 것을 샀습니다. 당신이 어떤 성과를 냈든 그들의 성과가 훨씬 더 대단합니다. 당신이 승진을 하면 그들은 더 높은 자리로 승진했습니다. 당신이 멋진 휴가를 다녀오면 그들은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남프랑스에서 2주일 동안 휴가를 보냈다고 합니다. 당신이 새 시계를 사면 그들은 왜 자기 시계의 기계식 무브먼트가 더 우수한지, 초침 소리부터 어떻게 다른지 설명합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고 기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축하의 말을 건네기도 전에 우위에 서려는 사람이 끼어듭니다. 정말 잘 됐네요. 하지만 좀 더 큰 집을 살 때까지 기다렸어야 해요. 내가 첫 집을 샀을 때는 방이 최소 4개는 되는지 확인했거든요. 그보다 작으면 집값이 잘 안 오르니까요. 순식간에 방 안에 즐거웠던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방금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룬 사람은 졸지에 초라해진 기분을 느낍니다. 또는 직장에서 당신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해서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즉시 지난 분기에 자기가 유치한 더 큰 고객과 자신이 받은 수수료 그리고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 대표님이 사준 저녁 식사 이야기로 주제를 돌려버립니다. 당신의 성공은 남을 지배하려는 그들의 욕구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하나의 경쟁입니다. 모든 상호작용이 그들이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대회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깔린 심리는 너무나도 투명합니다. 남보다 우위에 서려는 태도는 자신감이 아니라 불안감에서 나옵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위협을 느끼지 않고도 당신의 성공을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모든 대화에서 남보다 우월해야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에게로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자인 척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이 아닌 모든 성공의 위협을 느낍니다. 당신의 좋은 소식이 왠지 자신을 초라하게 만든다고 느끼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성과는 부풀립니다. 진짜 부는 다른 사람의 일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반면 가짜 부는 끊임없는 비교와 정복을 필요로 합니다. 5번째 징후는 소셜미디어에서의 보여주기식 연기입니다. 실제 부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부를 과시하기 위해 세심하게 꾸며진 럭셔리한 경험, 비싼 물건, 그리고 화려한 일상 콘텐츠들로 피드를 채우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돈이 진짜라면 인터넷상에 있는 낯선 사람들을 위해 모든 순간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짜 부자들에게 불안 좋아요와 댓글로 인정받을 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경험은 게시물을 올려야만 완성됩니다. 소비는 다른 사람들이 봐주어야만 만족감을 줍니다. 소셜미디어에 관한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절제하는 모습보다는 과시하는 모습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의 반응을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쇼핑몰에서 저와 함께 $1000를 써보아요 라는 영상이 제가 비상금 통장에 $1000를 저축하는 걸 지켜보세요 라는 영상보다 훨씬 인기가 많습니다. 전자는 사람들의 열망을 자극하지만 후자는 그저 지루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뚤어진 동기를 부여합니다. 사람들은 부가 진짠지 가짠지와 상관없이 부를 과시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실은 하나도 다지지 않은 채 번영을 누리는 듯한 연기를 합니다. 아무도 자신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올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산 엑셀표를 작성하는 모습을 촬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돈을 절약하느라 토요일에 집에서 16시간 동안 머무는 일상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현실이 아니라 가장 빛나는 순간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가짜 부자들은 그 빛나는 순간이 자신들의 평범한 일상이라고 당신이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가짜 반응들도 주의해서 살펴보십시오. 팔로워가 수백만 명인 계정인데도 댓글창에는 판에 박힌 똑같은 문구만 반복하는 매크로 계정들로 가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유해 보이는 모습을 뒷받침하기 위해 영향력 있는 모습조차 돈으로 사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 위에 거짓말이 겹겹이 쌓여 있는 셈이죠. 반면에 진짜 부자들은 소셜미디어 활동을 최소한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정 상태를 알릴 필요는 더더욱 없기 때문입니다. 6번째 징후는 고급차를 리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카테고리로 다뤄야 할 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너무나도 흔해진 탓에 사람들이 이것을 위험 신호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차를 리스한다는 것은 차의 수명 주기 중 감가상각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시기, 즉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기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 다시 차를 반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딜러가 리스 기간이 끝날 때의 차량 가치를 예상하면 당신은 구매 가격과 그 잔존 가치의 차액에 이자와 세금, 그리고 각종 수수료를 더해 지불하게 됩니다. $50,000짜리 차가 3년 후에 $30,000가 된다면 당신은 사실상 $20,000의 감가상각비에 이자까지 더해 대출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를 반납하고 새 차로 다시 리스를 시작하면서 그 모든 수수료와 감가상각비를 새 차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굴레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리스하고 반납하고 또 리스하고 반납합니다. 내 자산은 단 1원도 쌓이지 않으면서 평생 돈만 내는 셈입니다. 20년 동안 계속해서 리스만 한 사람은 수십만 달러를 지불하고도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리스는 평생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는 방법 중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리스를 이용하면 실제로 살 능력이 없는 차라도 매달 할부금을 낼 수는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사람들이 리스에 빠지는 유일한 매력입니다. 고급 세단을 리스해서 타는 사람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리스 비용도 한 달 예산에 그럭저럭 맞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실은 그들이 자산은 전혀 축적하지 못한 채 값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으며 결국 남는 것 하나 없이 평생 할부금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위 과시가 아니라 순수한 이유로 고급차를 원한다면 중고차를 사는 것이 재정적으로 훨씬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중고차는 가짜 부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새 차 냄새와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브랜드 배지를 제공하지는 못하죠. 7번째 징후는 짝퉁 명품입니다. 누군가 가짜 명품을 들고 다닌다면 그것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인 척 하고 있다고 문자 그대로 광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명품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멀리서만 봐도 가짜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바느질이 엉성합니다. 가죽의 질도 다릅니다. 로고 위치도 미묘하게 어긋나 있습니다. 금속 장식은 싼 티가 납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의 눈에는 그 물건의 모든 것이 나는 가짜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짝퉁 물건들이 그렇게 싼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꽤 그럴싸한 가짜 가방은 $200에서 $300 정도는 줘야 살 수 있습니다. 그 돈이면 다른 무언가를 흉내내지 않는 평범한 브랜드에서 제대로 잘 만든 진짜 가방을 살 수 있습니다. 유명한 로고만 없을 뿐 진짜 가죽의 훌륭한 마감 그리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가진 가방 말입니다. 하지만 가짜 부자들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제 품질이나 장인 정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신경 쓰는 것은 오직 로고가 가져다주는 사람들의 시선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200달러짜리 잘 만들어진 오리지널 가방 대신 조잡하게 만들어진 200달러짜리 가짜 가방에 기꺼이 돈을 지불합니다. 가짜 가방에는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이름이 박혀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남을 속이려는 게 아니라 그저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샀을 뿐이라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왜 굳이 특정 브랜드를 베낀 짝퉁을 고를까요? 왜 자신의 형편에 맞는 회사에서 만든 잘 만들어진 오리지널 제품을 사지 않는 걸까요? 브랜드를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진짜 동기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디자인 때문이 아니라 로고 때문이라는 것을요. 가짜 명품은 지위도 품질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잘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채고 물건 자체도 엉성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허세 부리고 있다는 증거를 들고 다니기 위해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8번째 징후는 일확천금의 기회를 끊임없이 홍보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뻔한 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알아채기 쉽죠. 남들보다 아주 조금 더 빠르면서 꽤 그럴듯하게 들리는 계획들 말입니다. 외환 거래 위탁 판매, 암호화폐 단타 매매, 옵션 전략 다단계 마케팅, 무한 뱅킹 등 지금 당장 시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바꿔놓을 혁명적인 시스템이라는 것들입니다. 이런 활동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절대 다수는 돈을 잃습니다. 하지만 가짜 부자들은 항상 미래 시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미 이루어낸 것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루어낼 것이라고 믿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잠재력이 현재의 초라한 결과를 정당화해주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일들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누군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끊임없이 그 사업에 관해 이야기하고 친구들을 끌어들이려 하며 엄청난 자신감을 뿜어냅니다. 6개월 후 그들은 돈을 잃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미 다음 기회로 갈아탄 상태입니다. 똑같은 자신감으로 똑같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말이죠. 이 패턴은 1년이나 2년마다 반복됩니다. 스스로 절대 인정하지 않는 실패한 사업들의 흔적을 남긴 채 이번에는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믿는 다음 목표를 향해 또다시 쫓아갑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공들여 만들어 놓은 정체성이 산산조각 날 테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저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을 포함한 모두에게 호언장담했던 그 결과를 다음 기회가 마침내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진짜 부는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느리고 지루하게 축적됩니다. 12개월 만에 5,000달러를 100만 달러로 불려서 부자가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느리고 지루한 것은 가짜 부자들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극적인 사건이 필요합니다. 설령 그것이 그들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누군가 다음에 다가올 엄청난 기회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고 있다면 현재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아마도 그가 주장하는 것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9번째 징후는 거들먹거리며 돈에 대한 조언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남보다 우위에 서려는 태도와는 또 다르게 이 사람은 당신의 재정적 결정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당신이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려 듭니다. 당신이 지금 사는 아파트에 만족한다고 말하면 그들은 당신의 수입 정도면 진작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튼튼한 중고차를 몰고 다니면 왜 할부를 끼고서라도 새 차를 사지 않았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으면 그 돈을 당장 자기들이 투자하고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조언은 항상 당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불쑥 튀어나오며 당신의 상황에 맞는지 아닌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이 내린 결정만이 정답인 양 몰아갑니다. 실제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시나리오에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의 방식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재정 상황은 다른 모든 사람의 상황과 다릅니다. 목표도 다르고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도 다르며 계획된 시간표도 다릅니다. 돈의 생리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전략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짜 부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아내야만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기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사람마다 각자 다른 전략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쿨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선택에 만족하기 위해 굳이 당신까지 자기와 똑같은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가짜 부자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10번째이자 마지막 징후는 그저 모든 것이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로고, 너무 화려한 장신구 코를 찌르는 강한 향수 등 그들은 그저 좋은 물건을 몇 개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명품 브랜드 광고판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영화에서 본 부자들의 모습을 따라 코스프레를 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는 돈이 많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속삭이는 것은 단 하나도 없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진짜 억만장자들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화려한 행사나 기자회견장이 아닌 그냥 평소의 일상적인 모습 말입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항상 똑같은 회색 티셔츠만 입습니다. 워런 버핏은 평범한 차를 몰고 수십 년 전에 산 허름한 집에서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두 번 쳐다보지 않을 만큼 평범하게 다니는 엄청난 부자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들은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낯선 사람들이 자신들의 외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모든 것을 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짜 부자들은 정반대의 심리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이 걸친 모든 물건이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모든 액세서리가 자신이 부자라는 증거가 됩니다. 과시가 요란할수록 그들의 발버둥은 더욱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어느 모임에 가든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보통 아주 평범하게 옷을 입습니다. 질 좋은 물건 한두 개 정도는 걸칠지 몰라도 자신의 지위를 동네방네 떠벌리기 위한 물건은 전혀 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겉모습을 통한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입고 있는 모든 물건이 부를 과시하기 위한 것일 때 그 과시는 오히려 불쾌한 소음이 됩니다. 성공한 모습이 아니라 애처로워 보일 뿐입니다. 억지로 애쓰는 모습만 티가 납니다. 진짜 부는 과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절제된 모습을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짜 부는 당신이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축적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의 압박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어떤 비상 상황도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안정감,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계좌에서 조용히 불어나고 있는 복리 수익 같은 것들 말입니다. 가짜 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드는 한편의 연극입니다. 고급차는 유지해야 하고 명품 옷장도 계속 새 것으로 채워야 하며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도 끊임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매달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돈이 빠져나가지만 내실을 다지는 데는 단 1원도 투자되지 않습니다. 부자인 척하는 사람은 결국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가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유해 보이기 위한 헛된 노력이 실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달릴수록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러닝머신 위를 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헛된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뼈 빠지게 일만 할 뿐이죠. 가장 깊은 곳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짓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짜 부자들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정적 결정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필터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까? 이것이 내 신분을 높여줄까? 이것이 나를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까? 반면 진짜 부자들은 그 일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내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이 소비가 합리적인가? 이 결정이 나를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줄까? 이 선택이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가치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일치하는가? 한쪽은 불을 쌓아 올리지만 다른 한쪽은 불을 피 흘리게 만듭니다. 다음번에 번영을 과시하는 사람을 본다면 조금만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십시오. 기본 모델의 고급차, 끊임없는 돈 이야기, 소셜미디어에서의 과시, 남을 깎아내리며 우위에 서려는 태도, 통장 잔고보다 더 비싼 명품들,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알게 되면 가짜 부자는 주변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미래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적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서서히 파산으로 몰고 가는 껍데기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쓰고 있습니까? 진짜 부는 속삭입니다. 누구의 시선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남들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것은 그 자리에 굳건히 존재합니다. 목표는 부자처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길은 비용이 많이 들고 지치며 결국 아무 데도 이르지 못합니다. 또 다른 길은 조용히 쌓여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흉내만 내는 그 선택권들을 당신이 실제로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